최근에 프랑스의 신생개발사에서 만들어진 인디게임 클레로스키르 33원정대, 이하 33원정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게임은 단 30명 남짓한 프랑스의 작은 개발팀이 만들었는데요. 비주얼, 스토리, 시스템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트리플 A급 퀄리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게임 자체의 리뷰라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과 제작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왜 이 게임이 게임 산업 전반에 혁신적인 사례로 주목받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게임이 왜 충격적이냐면 제작진은 유비소프트 출신의 소수 정예 개발자들이고 인디게임 제작자가 만든 첫 도전작임에도 지금은 대중적 인기가 한풀 꺾인 JRPG 장르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작은 팀, 처음 만드는 게임, 마이너 장르라는 건데 결과물은 대형 스튜디오가 만든 AAA 게임 혹은 이에 준하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업계 공식으로 보면 완전히 공식 밖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상식 밖의 결과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식 밖의 정답이 있었다고 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개발 과정을 보면 물론 제작자가 밝힌 개발 과정이니 마케팅적인 각색이 들어가겠지만 듣다 보면 이런 상식 밖의 프로젝트가 성공한 이유가 나름대로 납득이 가더군요. 오히려 기술이 발달하는 현대엔 이게 정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럼 그 정답은 무엇일까요?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5 게임 가격을 $10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엔 닌텐도마저 게임 가격 10만원 시대에 열면서 여러 회사들이 게임 가격을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개발비는 늘어난 반면 게임 가격은 동결되었고 게임은 그만큼 팔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수익이 정말 안 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들의 목표치만큼 안 나는 것인지는 장부를 털어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AAA급 게임을 만들려면 막대한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살펴봐야 할 텐데 정답은 인건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AAA 게임 제작 방식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수백에서 수천 명의 인력을 동원해 거대한 건물을 빌려 사무실 기반으로 움직이고 기획, 개발, 테스팅 순으로 분업화되고 고정된 프로세스로 진행되죠. 이는 7, 80년대 게임 산업이 태동하면서 생긴 고전적인 방식이자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게임 비즈니스에서 최대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식이기도 해요. 하드웨어의 성능이 발달하면서 현재는 수백 명에서 1000명이 넘는 개발자, 디자이너, QA, 프로듀서, 관리자들이 한꺼번에 참여하며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의 경우에는 약 20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이는 뒤집어 말하면 과거의 게임에서 그래픽, 사운드의 발전에 맞춰 사람만 늘어났다는 말도 됩니다. 이 방식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잉여 인력의 발생이죠. 예를 들어 기획이나 프로그래밍이 지연되면 그래픽팀이 대기 상태가 되고 수정사항이 사업팀에서 내려오면 전체 제작 일정이 지연되며 심한 경우에는 특정 팀이 반년 가까이 실질적 업무 없이 급여만 받기도 합니다. 이른바 월급 루팡이죠. 이런 방식은 과거의 소규모 팀 조직을 단순히 확대한 구조라 현대 복잡하고 거대한 프로젝트에는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죠. 반면 33원정대를 만든 샌드폴 인터랙티브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피했습니다. 이 게임에서 33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이유는 아마 이 게임을 만든 프랑스의 스튜디오 인원이 고작 30명 규모로서 나온 것이겠죠. 어떻게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 AAA 게임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마이크로 스튜디오 모델입니다. 이들은 사무실 중심이 아닌 리모트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빠르게 의사를 결정하고 개발할 수 있는 아자일 방식을 취했습니다. 기존의 개발진이 거대한 부동산을 임대한 후 많은 인원을 고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반면 샌드폴은 리모트 중심 조직을 구현했습니다. 오피스 중심이 아닌 재택 및 원격 협업을 기본으로 하며 이를 클라우드로 버전 관리하며 실시간으로 소스를 공유했죠. 단기간 필요한 인력 혹은 외부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 국가, 지역에 상관없이 외주를 뒀으며 이들과 디스코드, 슬랙, 줌, 노션 등의 디지털 툴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소스를 공유했습니다. 음악, 시네마틱 영상, 로컬라이징 등은 내부에서 하지 않고 검증된 외부 파트너에게 맡긴 후 관리만 했는데요. 이러면 시차가 다른 지역에서도 비동기 협업이 가능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리소스만 쓰는 방식이라 고정비 부담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에서 비용을 최소화한 셈이죠. 이렇게 샌드폴은 고정비를 최대한 줄이고 업무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겁니다. 다른 회사들이 다 바보인 거냐? 그런데 그건 아니죠.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들이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좁게는 한국, 넓게는 실리콘밸리까지 볼 수 있지만 높으신 분들은 재택근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독과 관리가 어려운 데다 인력 간의 교류를 통한 아이디어 창출, 업무 역량 향상이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도 회사 생활해보면 알죠? 회사에 일 잘하는 사람 하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역량도 확 뛰는 걸. 물론 일 잘하는 부하에게 묻어가라고 반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요. 기존 게임의 제작비가 말도 안 되게 불어난 이유는 전통적인 제작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죠. 기획을 한 후 개발하고 그 개발의 결과물을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이러면 중간에 하나가 걸리면 나머지 팀들이 그대로 잉여가 됩니다. 즉 기획, 개발, 테스팅으로 이어지는 식의 직렬 방식은 시간 낭비가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를 피하기 위해 샌드폴은 아자일 방식을 취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태동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인 아자일은 기능 단위를 먼저 구현하고 팀의 피드백을 받아 즉시 개선한 후 다음 단계를 시작하는 반복, 개선 중심의 구조입니다. 샌드폴은 아자일을 게임 개발에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샌드폴은 유비소프트 재직 중 2명의 핵심 인력이 약 1년 반 동안 데모 버전을 만들었고 이후 6명에서 7명이 프로토타입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며 게임에 필요한 요소를 기능 단위로 먼저 구현하고 문제가 생기면 팀의 피드백을 받아 즉시 개선한 후 다음 단계로 나가는 반복 개선 중심의 구조를 택했죠. 즉 기존의 게임 개발 방식과는 달리 각 파트가 병렬로 진행되어 시간 낭비가 적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샌드폴의 인력들은 여러 분야의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제법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끝나면 다른 프로세스로 바로 옮겨가며 필요한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었죠. 제가 대본을 쓴 다음에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좀 다른가? 그럼 기존 조직은 왜 이렇게 게임을 안 만드냐? 문제가 리더십에 있기 때문이죠. 아자일은 단점도 명확합니다. 방식의 특성상 개발 도중의 구조가 계속 바뀔 수가 있는데 리더가 이를 잘 조율하지 못하면 제작에 혼선이 생기며 또한 제작 구성원들 간의 이해도, 친밀도가 낮아도 프로젝트가 흔들립니다. 게다가 상당수의 게임에서는 이외로 수직적인 경우가 많아요. 스타 크리에이터가 모든 것을 다 쥐고 흔드는 식이죠. 그런데 스타 크리에이터가 있는 회사의 게임은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높은 확률로 권한 분산을 꺼려하고 애초에 권한을 나누는 것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자일을 쉽게 적응하기 어렵죠. 또한 거대 조직의 경우에는 사장, 사업팀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외로 많은 사업 관계자가 게임을 전혀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프로토타입을 다듬어서 보여줘봤자 이해를 못하므로 최소한 알파 버전까지 만들어서 보여줘야 하는데 일단 이것 자체가 시간과 돈이고요. 만약 사업부가 이를 퇴짜 놓으면 그 게임을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부 중심의 게임 개발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게임성의 구현이죠. JRPG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입니다. 스타오션3 같이 스토리가 이상해도 전투만 잘 만들면 그만큼의 평가와 흥행이 보장되죠.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스퀘어 에닉스가 아니라 구스퀘어의 카와자키 도시는 사가 시리즈를 만들 때 수개월간 전투 시스템만 개발한 후 그 다음에 스토리는 그냥 얹었다고 말하죠. 다만 이 전투가 재미있는지 팔릴만한지는 게임을 아는 사람이 평가해야 하는데 어지간한 대기업 게임사의 경우 사업은 보통 양복장이가 하므로 이런 방식이 좀처럼 먹히지가 않죠. 게임에서 사람들이 많이 말하더군요. 높으신 분 말 한마디에 수개월 만든 프로젝트가 하늘로 날아간다고. 그리고 높으신 분들은 아자일 같은 수평적인 시스템을 싫어합니다. 이건 권력의 속성이죠. 정리하자면 샌드폴은 소규모 스타트업이자 창작 중심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아자일을 도입해서 수평적인 조직을 꾸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는 어쩌면 33 원정대의 성공으로 회사가 커지면 그때 이 회사의 약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3년간 30명 가까운 인력을 유지하려면 자금은 필수입니다. 샌드폴은 이에 대해 똑똑한 전략을 취했죠. 33 원정대의 개발 기간은 약 5년이라고 하는데요. 재직 시절 데모를 만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팀을 움직이시길 보면 실제 개발 기간은 3년이 약간 안 되죠. 그래도 3년간 개발진의 수입은 물론 외주로 돌린 프로젝트의 대금도 지불을 해야 하므로 어찌되었든 돈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들이 활용한 건 전 유비소프트 직원이라는 명성이었어요. 샌드폴은 독일의 대형 퍼블리셔인 플레이온과 계약을 맺어 개발 자금은 외부에서 조달하고 창작의 주도권은 유지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창작 통제권 유지 조건부 투자 혹은 비간섭 조건 투자라고 하는데요. 보통 계약서에 창작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권이 투자자에게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게임을 보고 스타크래프트보다 재미있는 투자자를 개발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제작자만 신뢰할 수 있다면 투자자에게도 나쁜 게 아니에요.
대형 프로젝트 대비 리스크가 적고 제작비 대비 수익률이 높은 구조이기 때문이죠. 34 원전대가 실패했다면 의미가 없어질지 몰라도 성공하다 못해 2025년 고티는 예약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델은 앞으로 검증된 소규모 개발팀이 창의적인 신작 IP를 시도할 수 있는 롤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 외 짚고 넘어가자면 AI의 힘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이건 잘못 쓰면 일본의 성지붕에 뚜껑이 달리거나 벚꽃과 감이 동시에 열리는 식으로 작품을 망치는 최악의 한 수가 되지만 적절히 관리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도움이 되지요. 이 게임의 엔진인 얼리얼 엔진 5의 자동화 도구 등 AI 툴의 발달은 소규모 개발자가 게임을 효율적으로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네마틱 연출이라던가 신구성 자동화, LLM 기반 시나리오 테스트 등에서 써먹을 수가 있고 하다못해 슬랙으로 업무를 나누거나 관리를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 게임이 프랑스 게임이란 겁니다. JRPG 시장은 전통적으로 일본이 독점하다시피 했고 미국이나 캐나다는 액션 중심의 RPG에 강세를 보여왔죠. 그런데 이런 것과는 인연이 없는 프랑스에서 기존에 없던 장르인 JRPG를 성공시킨 겁니다. 유럽은 최근 세금 혜택, 문화 지원, 인디 생태계 적극 유선 정책 등으로 개발 환경이 점점 좋아지는 국가로 유명한데 그에 반해 AAA 게임은 폴란드의 위쳐 정도였죠. 하지만 이 게임이 성공함으로써 지원 정책은 힘을 얻을 테고 이후에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같은 국가에서도 글로벌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독립형 IP가 계속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34 원전대는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클레르 옵스키르 34 원정대는 단순한 신작 게임이 아닙니다. 비대해진 제작비 문제를 단순히 게임 가격 인상이 아니라 프로세서 개혁과 구조 혁신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소규모 팀도 신생 IP로 AAA급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으며 소의 장르라도 게임만 재미있다면 고객과 시장은 반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했죠. 그래서 이 게임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게임 개발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 모두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혁신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게임은 앞으로 더 많은 독립개발사 등이 자신만의 길을 찾게 만드는 게임업계의 개혁을 불러오는 시금석이 아닐까요? 그리고 꼭 게임업계가 아니어도 창작 업무를 한다면 한 번쯤은 눈여겨봐야 할 도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